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은희의 노동요 시간. 아니 오늘은 좀 주제 이 제목이 좀 남달라요. 오늘은 자니 전 남친의 미련보다 더 지독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쌤. 자니? 자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무너지시는데요? 아니요, 저 받아본 적은 없어요. 자니? 그러세요? 옛날에라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 자니라는 카톡을 받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자니, 반대로 제가 받았을 때였어요? 새벽 1시쯤에 아, 약간 물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자니? 약간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반갑지 않은 또 술 저녁 마셨나? 카톡. 그쵸? 이거는 전 남친만큼이나 우리가 되게 뭐야 이렇게 되는 잘 사례가 쉬고 있죠. 있는데, 예. 업무 카톡이죠. 업무 카톡? 네. 정말 싫어요. 김 No, 과장 no, no, 이런 no. 거 있잖아요. 네. 끝나지 않는 이 업무 카톡. 예.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서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 노동자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라고 답한 이들도 14.5%에 달했습니다. 와, 이 60.5%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자주 받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14.5%거든요. 정말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 연락 이렇게 좀 늦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업무 시간 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미가 없고 예. 그리고 워라밸에 대한 그 경계에도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업무 외 카톡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직후 이제 직장에서 연락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실제로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주말에도 업무 때문에 카톡 오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가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스케줄이라던가 시간이나 이런 조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사실 해야 하는 경우들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이외에도 막 빨리 메일을 보내달라. 막 빨리 이거를 얘기를 해달라.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죠. 네. 맞아요.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은 직장인들한테 정말 큰 부담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비율이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쵸. 아니 저한테 연락 안 하면 좋잖아요. 상부상조로 좀 연락 안 하면 안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네. 이게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나라별 특징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산업마다의 차이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업무 강도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무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나라별로 국가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업무 끝나고 나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휴식을 즐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되게 좋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네.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도 뭔가 퇴근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건데 예를 들어 뭐 해외 투자자나 바이어가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만 그 내용을 알고 있어.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락을 해야지 막 이런 입장인 거죠. 왜 이거 나중에 연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99%가 사실 중소기업이에요. 네, 1%가 이제 대기업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꼭 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인수인계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만 하더라도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 이제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무가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퇴근 후 연락은 이 자니 말고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많이 겪어보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단톡방, 네. 업무
업무 단톡방. 예. 예. 그래서 뭐 어디 회사 무슨 단톡방 해가지고 이제 무슨 팀 해가지고 업무 단톡방도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카방이나 단톡방 같은 경우도 이제 카톡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나눠 주셨더라고요.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팀장님이 막 오늘 뭐 등산을 왔는데 기분이 좋다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업무 외 카톡인 거죠. 이제 사과랑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오늘 정말 좋은 일요일 아침이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요 이런 것도 사실 업무 외 카톡인 거죠. 그러면 팀장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개운하시겠어요. 그러면 예. 그래 이 대리도 다음에 같이 한번 등산 갈까? 막 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업무 단톡방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퇴근 후 업무를 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연차가 낮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퇴근 후에 이렇게 많이 일을 하게 되나 봐요. 우리가 신입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고 항공사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무실에 이제 신입 막내 문화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뭔가 잔업, 힘든 거, 허드렛 일, 뭐 귀찮은 일 이런 거는 다 신입이 좀 맡아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화장실 휴지가 없어. 사무실 화장실에. 그럼 그런 것조차도 화장실 휴지가 어딨지? 막내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가 다 관장을 하는 게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신입은 이래도 돼라는 이런 게 조금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꼰대 문화인데 예. 근데 요즘 이걸 잘파 세대들이 네. 바꾸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MG라고 하잖아요. 네. M이랑 Z랑 너무 다른 거죠. 예, 저 그래서- 젠지까지 따라가는데. 그쵸, 젠지라고 젠지라고 하잖아요. 제너레이션 Z라고. 그래서 네. Z랑 알파랑 합친 거예요. 잘파. 네, 잘파 세대. 네, 알파랑 Z를 합쳐서 잘파 세대. 그래서 이제 뭐 2000이 아니라 1990년대 뭐 중후반부터 네. 이제 2000년대 초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 Z세대인 거잖아요. 2000년대 그리고 초반부터 이제 10년대 요거가 이제 알파 세대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잘파 세대라고 하는데 와. 이분들이 정말 뜯어 고치고 있죠. 막 바로 저는 카톡을 안 해서 업무 단톡방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거나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막 이런 거 능률이 오르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하시니까 요즘 조금씩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윗세대 분들은 잘파 세대를 좀 젠지 세대를 좀 요즘 애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고질적인 이런 좀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고치는 게 사실 잘파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신입 눈치를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혹시나 그만둘까 봐. 혹시나 그만둘까 봐 힘든 것도 왜냐면은 신입 겨우 뽑았는데 나가면은 그걸 뒷감당을 누가 하나요?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윗 사수도 잘해주는 거죠. 나가지 원래 같으면은 마라. 이것 좀 해오세요라고 할 건데 그만두면 내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잘파 세대 가끔 좀 얄미울 때가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쵸. 바꿀 수 있는 거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같이 묻어갈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항상 라떼는 마리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라떼는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이런 순간 나가버리면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이제 약간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업무 시간 외 연락,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이런 사례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첫 직장이 항공사였고 그 이후에는 직장 생활을 했기보다는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소속 강사로 있다거나 해서 막 네. 이거를 제가 막 크게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입사를 할 때 항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네. 비행 시간이 끝나면 다 끝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연락 업무 안 와요? 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을 게 없는 게 저희 그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비행 시간만 딱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아나운서분들 방송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시간만 딱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사고를 내지 않는 한 네.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냥 무사히 잘 맞추면 그냥 끝 하고 다음 스케줄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업무에 연락이 진짜 안 왔죠. 그래서 오. 정말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사고를 치면 안 되니까. 업무 외적으로 연락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도안이면 뭐였죠. 그러니까 막 자주 오진 않으니까 너무 편하긴 했지만 어쩌다가 오면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 무슨 일을 내가 벌였나? 뭔가 약간 이런 큰일이 느낌. 났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강사분들도 같이 조율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또 대표자가 되니까 네.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시스템도 없고 왜냐면은 예. 이게 갑자기 뭐 어디 고객사에서 컴플레인이 왔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직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직원한테 파악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업무 외적으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중소기업이나 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좀 많이 느끼는 거죠. 네.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뭔가 큰일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을 할 수밖에 또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또 그 밖으로는 인수인계 문제나 어느 정도의 맞아요. 좀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는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인수인계는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은 기한 마감을 좀 넘겨서 좀 받을 때 그쵸. 아주 중요한 계약건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이 업무 시간 외에 연락도 좀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싫다면은 좀 미리미리 인수인계나 소통을 다 끝내놓고 정말 이제 일말의 가능성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쵸. 착 처리해서 퇴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얼마 전에 그 학생분들이랑 그 MBTI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ENFP거든요. 네. 인수인계를 계속하는 스타일이에요. 인수인계 했는데 부족한 거야. 아, 맞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인수인계하고 네. 또 다시 맞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인수인계를 하고 네. TJ 분들이 네. 인수인계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 정말 제가 그래서 피드백을 하다가 네. 누구 씨는 뭐가 이게 정말 딱이다. 이 친구가 너무 딱이다. 그러니까 TJ인 분이 자기는 딱이라는 말이 너무 좋대요. 아. 그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 자기는 회사에서 인수인계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딱 떨어지게 한대요. 그럼 그래서 벌칙도 딱밤으로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딱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TJ 같은 분들처럼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업무 외적으로 연락이 안 오죠. 어. 사실. 그래서 약간 업무 외적으로 연락이 오는 게 약간 본인의 그 지분도 조금 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 맞아요. 저도 INFP인데 저도 많이 이렇게 아, 맞다. 이것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 맞아요. 이것도 알면 더 좋을 텐데. 그쵸. 이것도 꿀팁인데 하면서 아, 막 이건 이것도 깜빡했는데? 막 이러면서. 네, 예, 예. 덧붙이면서 연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반성 좀 해야겠는데요. 업무 시간에 왜 연락을 좀 하지 않았는지. 그러게요. 잔이 이거 한번 했던 거네요, 저희가. 네. 그렇다면 이 업무 시간에 연락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아, 이러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겠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을까요?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상 얘기하는 거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약간 팀장님이나 네. 그런 분들은 외로우시거든요. 아, 맞아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등산 가거나 뭘 먹거나 할 때 이제 주말에 막 정말 맛있네. 다음에 다 같이 와서 먹자. 아. 다음 회식은 여기로 올까? 이런 거. 아, 이게 그 분들은 좀 이렇게 정말 생각이 나서 연락을 네. 하셨다고는 하지만 네. 신입분들은 너무 충격과 공포인 거죠. 이거 여기를 또 와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야. 가평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막 등산 카톡 이런 거 어떡하지? 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아. 그 윗세대 분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업무 인수인계 같은 거는 완벽하게 했는데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진짜 사소한 거. 그냥 네. 핑프라고 하잖아요. 네. 핑거 프린세스. 그러니까 본인 좀 찾아가지고 하면 될 일을 그냥 모른다라는 이유로 신입이라는 이유로 그냥 막 물어보는 거. 인수인계를 아. 했음에도.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문제인 거죠. 그건 진짜 혼나야 돼요. 그쵸, 혼나야죠, 써놨잖아요 하면서 그러니까요. 화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말이죠.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부장님이 좋은 마음으로 아, 여기 왔는데 참 좋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그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요. 가연 씨는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 마음은 아, 뭐 맛있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가연 씨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예. 한 내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 막 이렇게 할 수, 그 마음까지는 좋은 마음이신 건 맞아요. 이해가 가는데, 음. 핑거 프린세스는, 아니, 써놨는데 왜 눈으로 못 보냐고 뭔가 따지고 싶을 혼나야죠. 정도로 진짜 크게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효과적으로 소통하거나 인수인계 할 수 있는 방법, 저처럼 좀 덧붙이는 사람들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이제 막 클라우드라던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제일 좋은 건 네. 업무 체계가 확립돼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업무 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다면 채널을 그냥 다양하게 소통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인수인계를 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카톡으로도 남겨놓고 그래서 뭐 메일로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도 남겨놓고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을 하면 나중에 찾아볼 때도 훨씬 쉽고 네. 증거도 명확하게 남잖아요.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했다는 그런 식으로
식으로 채널 소통이라던가 뭐 플랜 B, C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냥 세부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좀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회사 연락은 이 메신저로만 받고 그쵸. 카톡으로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쵸. 막 너무 이런 거 좋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업무 카톡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파이팅 짧게 부탁드려요. 자, 일단 저는 업무 카톡에 시달리는 분들 그 프사 상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이런 거 있잖아요. 휴가 중 이렇게. 가족 여행 중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시간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